뭐냐면 반복적으로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습관은. 음. 근데 우리는 그걸 헤빗 해서 그냥 취미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습관의 힘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우리가 뭐 꽃꽂이랄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행동 내가 반복적으로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찾는 그런 정도로 좀 뭐랄까 취급을 아주 깊게 생각을 철학적인 생각을 못했어요. 습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습관병 예방운동센터 센터장 임상원이에요. 제가 2009년도에 생활습관병 예방운동센터라고 명칭을 만들고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만들었어요. 오프라인상에서 조그맣게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못하고 그냥 온라인상으로만 하고 강의를 했거든요. 그 대상자들은 대사증후군, 여기 뭐가 포함되죠?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여러 가지 포함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암, 치매, 우울증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강의를 했었어요. 주로 보건소나 구청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좀 비용 부담 없이 여럿이 동시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기한석 선생님처럼 전문가 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면 더 많이 파급 효과가 크겠다. 혼자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도자 과정, 전문가 과정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랬는데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전문가 분들이 더 잘 못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들을 너무나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큰 좌절에 빠졌던 시기이기도 해요.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전달을 못했길래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차릴까 했는데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간절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간절한 사람에게 이 습관의 힘을 제대로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생활의 변화, 삶을 삶으로 가져갔을 때 그 눈부신 삶의 변화, 그거는 요즘에 저는 감동에 떨거든요. 이거를 내가 지도자, 전문가한테 전달을 해서 이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도움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일인데 거기서 제가 좌절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덕분이에요. 코로나 덕분에 제가 직접 구청 보건소에서 뵀던 그때의 그 감동. 근데 제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 감동을 이렇게 코로나 덕분에 줌으로 만나 뵙고요. 엄마들이라든지 아픈 엄마들, 암 환자들, 그리고 갱년기로 힘드신 분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치매 어르신은 지금 못 만나 뵙고 있어요. 이게 참 힘들죠. 근데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 도서관 프로그램에 지금 여기 이게 두 번째 산, 이순대에 오르는 도서관, 이 금천도서관 관장님께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기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걸 드디어 전달해 드릴 수 있겠다. 어르신들을 직접 줌으로 만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우리 마이크 잠깐 끌까요? 네.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르신들이 아직 줌이 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자, 중자, 진자님이신가요? 예. 아버님, 저는 아버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요번이 두 번째거든요. 아버님 마이크 잠깐 켜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마이크 해제 요청을 했어요. 어, 이렇게 어르신들이 들어오시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아버님. 어머니 옆에 네, 같이 네. 계시면 안 돼요? 네, 아버님, 어떻게 들어오시게 따로따로 듣고 됐어요? 있습니다. 예, 이게 줌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시죠? 네, 글쎄요. 저는 생소한 일이고, 근데 네, 집사람이 거기 한번 들어보면 좋은 내용이 있다고 네, 말이래. 네.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생소합니다. 아, 그렇죠. 진짜 결혼을 잘하셨네요. 지금 저는요, 저희 엄마 들어오게 하고 엄마 친구분들, 그리고 알고 지냈던 어르신들 들어오시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지금 저도 포기 상태거든요. 저희 엄마를 여기 들어오게 못하게 했고, 실패했고,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지금 이게 원래는 어르신 강인데, 40대 이상 이렇게 했다가 30세 이상으로 이게 계속 내려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일단은 좀 젊은 네, 층에서 좀 이거를 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러고 싶어. 그러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파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 네. 죄송스럽게도 아까 제가 그 영어로 된 그 영상을 그냥 틀어드렸는데 그걸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어떤 그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와닿으신 게 있으셨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생소하지만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어, 저희가 확실히,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예, 이런 것은 좀 처음이라 그렇죠. 많이 좀 어렵거든요. 저도 잘 좀 처음 할 도와주시고, 때, 예, 네,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이걸 하면 네. 늘어요. 근데 그래요. 대부분 안 하던 걸 처음 시작할 땐 누구나 다 두렵고, 나는 이거하고 안 맞나 봐. 그리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그냥 편해지거든요. 네. 예, 정말 잘 알겠습니다. 들어오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제가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었냐면, 지금 습관에 대해서 말씀 나누다가 어르신 너무 반가워서 지금 켰거든요. 어느 네. 분 습관의 힘에 대해서 살짝 말씀 나누실 분 계신가요? 본인의 취미, 습관, 어, 다들, 어, 부끄럽죠? 아까 기완석 선생님 같은 분이 없으세요. 어, 역시 운전 조심해요. 예. 지금 이순되어 오르는 도서관이에요. 이순, 귀가 밝아진다는 거죠. 네, 이게 60세더라고요. 61세가 환갑이고, 맞죠, 어르신? 이런 네. 거가 별로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관장님께서 이순되어 오르는 도서관,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우와, 멋지다. 귀가 밝아졌어. 이제 알아차림이 이렇게 좀 여유로워졌을 때에 공부를 제대로 된 정말 본인을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아버님은 지금 그것보다도 훨씬 몇 단계 레벨이 높으신 분 같아요. 벌써 귀도 밝아지고 다 밝아져서 이제 다 이렇게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고, 이건 좀 신경을 써야겠네 하는 이런 예측하는 능력이 많이 이제 발달되신 어르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이렇게 뭐 중강이, 뭐 기계적으로 뭐를 이렇게 작동하는 거, 이런 기능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퇴화됐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눌할 뿐이죠. 그렇죠? 저는 그걸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네. 이 강의를 오늘은 6월 2일이에요. well aging, 잘 나이 먹어가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몸을 공부해야 돼요. 뇌도 우리의 몸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네. 뇌도 몸의 일부예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갖게 된 것일 뿐이지 다 몸이거든요.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관계 맺을 수 있는지, 내 몸이 소통할 수 있는지, 그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한 주를 쉬고요. 한 주를 쉰다는 게 굉장한 휴식이 되실 거예요. 지난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굉장히 숨가쁘게 달렸거든요. 근데 한 주를 쉬는 동안에 본인이 뭘 알아차리게 되는지 그것을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그리고 나서 6월 16일에 만날 거예요. 같은 시간 제가 9시 반에 어떤 영상을 틀어드리면 그걸 보면서 떠올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 모임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횡격막이라는 아주 생소한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산소 공급을 잘하고 이산화탄소를 잘 뱉어낸 이런 유산소 운동이 잘 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쉬고 나서 이 림프순환 운동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몸신에서 이 림프순환 운동 전해주신 김성중 교수님 책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림프순환을 운동으로 생활 습관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어떤 움직임을 일상에서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7월 28일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질환이에요. 요실금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어디에 가서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고 혼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같이 나눠서 공부를 해보고 주변 친구들 그리고 이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지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8월 4일 이 무렵 한참 덥겠네요. 이때는 배, 우리 장기, 장, 복부 그리고 이게 허리 통증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 수 있을지 내장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야. 이 부분이 굉장히 면역과 관련이 깊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림프순환 운동에서 손끝, 발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몸통 가까운 데에서 시작해서 말단까지 림프순환 운동, 면역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면역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대사, 그리고 신경계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짓고요. 네, 어머님 같이 들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있어서 자율신경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에요. 자율신경계 하면은 뭔지 우리 여자들은 좀 알아요. 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것을 갱년기 무렵에 굉장히 많이 겪어요. 안면 홍조, 얼굴이 붉은붉은해지고 야간 바람, 막 밤에 땀나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짜증을 내가 주체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자율신경계의 문제거든요. 교감신경, 파이팅하는 교감신경, 편안해, 소화하고 잠자자기 하는 부교감신경 이것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9월 1일 날 이걸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테지만 벌써 매 시간 저는 자율신경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이때쯤 되면 자율신경계란 무엇인가 벌써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단계까지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구 중력하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중력에 처음 노출이 되죠.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는 어땠죠? 뱃속에서 너무너무 편하게 그냥 지냈었어요. 그랬는데 딱 세상 밖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게 움직였던 것을 엄마 뱃속에서 막 편안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죠. 공간이 좁으니까 어떻게 했죠?
밀어내고 막 움직일 때마다 저항이 있었죠. 손이나 발이나 몸통이나 밀어낼 때마다 저항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했냐면 몸통을 안정화시키는 근육을 발달시켰었어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아기들이, 태아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엄마 뱃속에서 엄청난 몸통 안정화, 코어 머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요. 그랬는데 중력 밖으로 갑자기 벌러덩 하고 나왔어요. 그때 아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 보통 신생아들은 잔뜩 웅크리고 구부리고 있어요. 펴지 못해요. 점점 펴는 근육들을 우리 권혜미 선생님 애기 몇 개월이에요? 음소거. 7개월 됐어요. 7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네. 아주 지금 생생하지? 네. 처음에 신생할 때 이렇게 생리적 굴곡이라 그래서 꼬부려져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아기가 뭐 하던가요? 그때 어떻게 해줬어, 엄마? 우리 속사계로 칭칭 감아주죠. 네. 감아주죠. 애가 정서적으로 안정감 갖기 위해서도 있지만 몸통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코어 머슬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막 괴로워한다고 엄마들이 속삭여 빼버려. 근데 한 2주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네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애가 뭐 하던가요? 그 다음에 머리를 목을 가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시각이 점점 좋아지죠. 보는 반경이라든지. 그리고 머리를 움직이면서 뭐가 발달되냐면 균형 능력 중에 귀 속에 있는 전정 감각이라고 있어요. 어르신들 머리를 잘 움직여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꾸 어머님이 아버님 옆에 왔다가 자꾸 나가시길래 제가 조금 서운했거든요. 왜 같이 안 들으실까 했는데 밖에서 따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참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안 들으려고 왜 안 들으시지? 좀 서운하려고 같이 들으세요. 아까부터 하는데 지금 밖에 나가셔서 따로 이 감동을 어떻게 하면 좋지? 저 지금 너무 감동받아서 못하겠어요. 그 전정기반 그리고 어떻게 내 몸의 감각들 이런 걸 협응을 하면서 아기가 팔꿈치 지지를 하고요. 손바닥 지지를 하고요. 등을 펴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서고 내발기기 무릎으로 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서고 걷고 뛰게 돼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거꾸로 갑니다. 우리는. 그걸 다 성공했다고 그 다음에 이 건방진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눕고 싶고 앉고 싶고 나 설 줄 알아. 걸을 줄 알아. 뛸 줄 알아. 딱 20대 무렵부터 이제 30대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노화가 급속히 진행이 됩니다. 신체 활동은 부족병이죠. 노화 이꼴. 그럼 자세가 망가지고 우울해지고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러고 그리고들 힘들어하세요. 이렇게 낙서하지 마세요. 제가 할 일이 많아져요. 이 공부가요. 치매 예방 운동법이에요.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운동법이에요. 치매 예방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뇌가 망가졌어도요. 삶에 이런 의미, 목적이 있고 습관이 잘 형성되신 분들은 뇌가 완전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멀쩡하게 일상을 즐기셨다고 해요. 제3자가 밖에서 측정한 거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더 무서워하고 끔찍해 하거든요. 이제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서 정말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몸과 뇌를 자꾸 몸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냥 몸을 잘 활성화시켜서 몸과 마음이 잘 건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할 거예요. 그렇게 해왔고요. 지난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저 못 느끼셨을 텐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이걸 매주 이걸 진행을 할 때마다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거기에서 이거를 연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그리고 그걸 또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제 스스로 감동을 받아야 하거든요. 제 스스로 감동을 받기 위해서 정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하니까 감동을 받았고요. 이 뇌인데요. 뇌의 편도체라는 곳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발발 떨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옥시토신, 사랑의 호르몬. 아까 이중진 아버님, 어머님이 오셔서 줌 이렇게 딱 해주니까 되게 좋았죠. 누군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내 마누라인데 뭐 이게 아니라요. 정말 고마워할 때 뭐가 분비가 되냐면 옥시토신이라는 애가 분비가 돼요. 사랑의 호르몬. 조금 이따 끝나고 나면 아이고 여보야 고마워 하고 꼭 껴안아주세요. 근데 또 옥시토신이 펑펑 터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걸 보고 동시성 이렇게 같이 뭔가를 느끼려고 하고 하는 거 이때도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대요. 이게 면역을 높이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뇌를 진정시킨다고 해요. 일부러라도 해주래요. 습관을 만들으라는 거죠. 이번엔 제가 다른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10권의 책이 한 권이 더 추가가 됐어요. 왜 추가를 했을까요? 지난 10권의 책은 벌써 저는 감동의 도가니였고 벌써 저의 감동은 끝났어. 저를 더 감동시키기 위해서 책을 또 찾았죠. 감동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찾던 그 내용들이 이 책에 다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노년을 결정하는가? 노년이 아니라요. 뇌의 노화가 시작되는 20대부터예요.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 원래 제목은 Growing Young이에요. 젊게 성장한다는 것. 늙음이, 나이 들미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젊게 생각할 수 있고 젊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20대 때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를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는 정말 정말 진짜 늙은이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 나쁜 의미의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안 돼.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식충이. 밥이나 먹는. 왜 나는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까?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까? 난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완전 우울증 제대로 알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로잉 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8챕터부터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8챕터에 뭐가 나왔냐면 이타적 행동이 유전자를 바꾼다. 아까 어머님이 오셔서 아주 재빠르게 딱 찰나에 그 시간이 딱 아버님이 필요할 딱 요구할 때 짠 하고 나타나신 이유는 지금 마루에서 따로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어머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원더우먼 하고 나타난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남이에요. 아버님은 내가 아니에요. 그죠? 어머님은 짠 하고 나타나서 탁 해주고 자기 공부하러 또 이제 나가신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 몰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돌봄. 돌봄이라는 게 꼭 아주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만 돌보는 게 돌봄이 아니에요. 내 아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아버님한테
원더우먼처럼 딱 나타난 어머님이 돌봄을 해드린 거예요. 그쵸? 내 주변에 나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이 책 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유기농 구기자를 사러 가는 것보다 그게 더 건강할 수 있다. 더 젊게 나의 뇌를 젊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유기농 말테 라떼 뭐 이런 게 막 요즘에 유행인가 봐요. 근데 그것을 사서 내가 마시는 것보다 그거를 잘 타서 내 동료의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나의 건강에 더 이로울 수도 있을 거야. 동의하시나요? 조금 갸우뚱하시죠? 아니 몸 공부한다면서 이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제 조금만 더 쫓아와 보세요. 봉사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나의 아이를 키우면서, 낳고 키우면서. 두 번째는 그때의 그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사회적 털고르기. 동물들이 서로 모여서 털을 골라준대요. 이 잡아주는 건가요? 내 거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옥시토신이 뿜어져 나온대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 공유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돌봄으로써 나도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희망. 꼭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기 위해서 하겠다. 이거라기보다 이 사회가 서로가 이렇게 사회적 털고르기, 돌봄 이것을 아주 최선의 미덕으로 삼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분명 울컥한다. 울컥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지금 글씨가 너무 조그매일 거예요. 그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비되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침으로만도 측정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큼 달라지는지를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그냥 지냈던 날, 그리고 언제부터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막 계획하는,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도 강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와 함께 하는 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행복감을 드릴 수 있을까? 삶의 의미를 찾게끔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책상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을 계획하면서 나는 영혼이 고양되는 느낌이었다. 이분이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코티졸 수치를 측정해 봤더니 뚝 떨어졌어요. 스트레스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뇌는 기뻐서 날뛰어요. 보세요. 오스트레일리아 코미디언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코미디언들 대단하세요. 예전에 그냥 개그맨 해서 웃기는 사람들, 천박하게 그냥 웃기는 사람들 했지만 요즘에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내 아들을 사랑해. 담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 함께 있는 한 시간 중에 5분 동안은 아들을 안고 있는 걸 좋아해.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들 녀석이 어떻게 날 죽이고 있는지 생각하지. 이만큼이나 양육이 괴롭다는 표현이에요. 괴로워요, 양육은. 힘들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응? 제프리스는 뭘 좀 알았는지 모른다. 신경생물학적으로 말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담배와 동일한 뇌의 보상 체계를 일부 이용하는 것 같다. 제가 이제 강조드려서 설명드릴 게 바로 섬엽이라는 우리 뇌의 일부예요. 섬엽이라고 알려진 부위. 말보로나 무슨 무언가의 담배의 중독을 일으키게끔 되는 게 사실은 뇌의 보상체계 중에 이 섬엽과도 관련이 깊다고 하거든요. 뭔가 다른 것의 탓으로 돌리려면 흡연자들은 섬엽을 탓하래요. 이렇게 중독에도 굉장히 느낄 수 있는 뇌라고 해요. 기존의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갖게 된 감정을 같이 매치시켜서 느끼고 이거 너무 좋은 거야 하게 만드는 스위치 온, 오프를 하는 내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뇌 일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과 같이 작동을 하냐면 여기까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중독 외에 섬엽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자선단체 돈을 기부하는 일, 그리고 짐작하다시피 아이들을 돌보는 일, 이런 돌봄이에요. 봉사하는 거. 근데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일 좋은 움직임이에요.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아주 천천히 깊게 내쉽니다. 이렇게 울림이 나게끔 코로 소리를 내요. 길게 내쉬는 게 굉장히 이로와요. 미주신경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섬엽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요. 당장 해보고 싶죠? 제일 쉬운 거예요.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강의를 들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 내 몸과 소통하면서 섬엽을 활성화시키는 일, 지금 호흡을 깊고 느리게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독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만큼이나. 그런데 이렇게 보상과 관련된 또 다른 부위는 이런 곳에 우리 동물의 뇌라는 곳에 있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도파민이 분출이 돼요. 보상감.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되냐면요. 중독이 돼서 내가 해야지 하지 않아도 그냥 합니다. 이게 바로 습관의 힘이에요. 계속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의미를 부여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하고 싶게 돼요. 누가? 나의 뇌가. 동물 뇌가. 여기 볼게요. 자연은 양육을 보상체계에 연결해 우리가 똥기저귀를 갈 때마다 비명을 내지르지는 않게 했다. 제가 아이 똥을 그렇게 치우고 제가 되게 깔끔이거든요. 좀 뭐랄까 신경이 되게 예민하고요. 거의 강박장애가 있을 정도로 결벽증, 환자과예요. 그런데 아이를 키울 때 전혀 더럽지가 않더라고요. 킁킁킁킁 냄새도 맡고요. 색깔도 보고요.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나의 생명체, 내가 돌보기로 마음먹은 나의 의미 있는 아기. 그 과정에서 보상감, 지금 이런 보상감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고통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진화는 돌봄을 한층 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 스트레스를 약화시키는 기제와도 연결했다. 양육은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과정이에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이러한 보상 기전으로 우리는 버틸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인간과 다른 동물에서 비슷하게 작동한다. 마카크라는 동물이 있나 봐요. 이 암컷의 경우 친구들과 털고르기를 하면 똥에서 측정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대요. 우리도 이렇게 털고르기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10번의 이 만남을 즐기면서 털고르기를 잘 해가지고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그 말은 뭐예요? 스트레스를 잘 이렇게 낮추는. 지금 우리 코로나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걸 우리 같이 즐기자고 지금 제가 꼬시는 중이에요. 노인 자원봉사자의 경우 젖먹이를 돌보게 되면 침속 콜티솔 수치가 낮아진대요. 어르신들이 손주 손녀 볼 때 너무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가끔 기분 좋을 정도로만 해야지 5분 정도 안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나머지는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분은 너무했고요. 네, 일주일에 하루 정도 돌봐주는 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노동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말 이거는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이렇듯 명백한 생리상의 변화, 스트레스 완화, 염증 억제, 그리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강조드리는 이주신경 활성화를 끌어내며 건강을 간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고 새로운 우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삶을 의미와 목적으로 채울 수 있다. 굳이 자원봉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행복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거를 우리 오픈 채팅방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밴드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 님이 강조했던 행복론이에요. 그리고 습관의 힘. 그리고 왜 제가 저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교육에, 강의에 바치게 됐는지, 왜 습관을 들이고 싶어도 그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걸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습관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버려야 될까요? 그냥 무시해야 될까요? 이 못난 것들. 그냥 손가락질하고 욕해야 할까요? 그 습관을 알려드리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책에 있는 내용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저자는 3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성격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성격을. 그리고 성격은 바뀌어집니다. 성실성으로. 저는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불안했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그리고 뭔가 닥치면 제대로 뇌를 내가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실수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실성을 내 몸에 장착을 했어요. 미리 준비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느껴보고 하고 하면 습관이 이렇게 장착이 되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실전처럼 하게 되니까 실전 때 연습처럼 잘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경이 너무 예민하니까 어떻게 신경을 예민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호흡과 움직임을, 질 좋은 움직임을 저한테 선물로 줘요. 오늘 아침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떨리는 일이거든요. 안 떨어 보이죠? 떨려요. 떨려요. 그래서 지금도 손이 좀 이렇게 저릿하려 그래요. 횡격막 호흡이 잘 안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지금 하려고 길게 내뱉기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바뀌더라고요. 계속 좋은 자극을 나에게 선물해 줬더니 습관으로 장착이 됐고 성격이 바뀌고 그리고 더 성실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으로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가능할 것 같다라는 희망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저자는 3가지를 어떻게 정리하셨냐면 쾌락적 즐거움을 찾는 대신에 일상의 삶에서 목적을 찾으려 노력해라. 제가 우울증을 극복을 했을 때 그때는 뭐가 뭔지 잘 몰랐을 때 그냥 무조건 걷고 뛰고 놀고 내 쾌락적인 행복을 내가 추구할 거야. 내가 너무나도 절제하고 금욕적인 생활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번아웃이 오고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든 것 같아. 다 할 거야. 내가 여태까지 억눌렀던 나의 모든 걸 다 하고 즐겨버릴 거야. 어마어마했어요. 나이 20대.
22살 무렵에 우울증, 22살, 23살 대학 졸업할 때쯤, 그리고 그걸 벗어나서 이제 조울증으로 막 열을 띄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5살부터 30살, 우리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30살, 우리 남편을 언제 만났지? 26살에 한번 만났고, 그리고 깊이 대화를 나누고 뭔가 저희 삶을 바꾸게끔 되기 그 전. 결혼은 36에 했어요. 35에. 그때까지 저는 그 쾌락적 즐거움으로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절대로 아니에요. 더 공허하고 더 끔찍하더라고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은 첫걸음. 그리고 자기 성격의 강점을 알아보고 자신의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방식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라. 고전이 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은 그래서 제가 공유를 드렸거든요. 삶의 의미에 관한 책이에요.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로고세라피 이렇게 삶의 의미, 진정,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쭉 연장되어서 이 트라우마 치료의 실제라는 책에 무엇으로 소개가 되냐면 내 몸을 이완시키는 이완 반응을 장착하는 그런 심리 기법으로 발전이 되었더라고요. 그거는 뒷부분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여윳돈이 진정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돈에 삶의 목표를 둘수록 행복감은 덜해진다. 당장 굶어 죽을 때는 돈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 됐는데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욕심 부리는 거.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셋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행복을 추구하려 하지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번역이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건 다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덤비지 말라는 거죠. 행복은 계속 달아납니다. 돈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삶의 목표로 두고 집착하는 건 역효과를 낳고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6장에서 뭘 소개하냐면 포모라는 것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게 오히려다 우울증을 약이라는데 포모가 뭐냐면은요. 책을 제가 저쪽에다 두고 안 가. 여기 있다. 포모란 읽어드릴게요. 포모 또는 배제에 대한 두려움이란 다른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휴일에는 재미있는 곳에 가고 힙한 파티에 참석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속을 끓이는 느낌. 그래서 나도 그래야 한다는 느낌이다. 배제에 대한 두려움. 미국 불안우울증 협회는 저 제재거리는 소리들이 스위치를 꺼버리고 그래서 뭐를 하지 말래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거 하지 말래요. 단순한 일상의 경험을 즐기는 일을 연습하도록 권장한다. 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단순한 일상의 경험을 즐기는 것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일상을 같이 나누는 걸 즐깁니다. 고급 식당에 가서 힙한 파티에 가서 올린 사람들이 얼마나 공허할지 저는 알아요. 그래.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걸 올린다는 것도 참 이 사람도 삶이 녹록하진 않겠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몰디브에 가지 못한다고 조바심 치는 대신 집 근처 자연에서 캠핑을 즐겨라. 캠핑 즐기지 못하면 그냥 뒷산 올라갔다 옵니다. 부러워서. 어느 상을 받은 요리사가 시내에서 최고의 굴요리를 하는지, 왜 내가 지금 그걸 못 먹고 있는지 고민하지 말고, 옥주현 씨가 그랬죠? 그래봤자 내가 아는 맛. 내가 아는 맛이 아닐 수도 있어. 아주 천상의 맛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먹어봤자 살쪄. 왜 내가 지금 그걸 못 먹고 있는지 고민하지 말고 집에서 그 요리를 해보라. 뭐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재밌게 글을 쓰셨어요. 이분은 그냥 저널리스트예요. 과학 기자예요. 과학 기자. 그래서 더 통섭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여타 연구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요. 좀 답답한 느낌들이 들거든요. 아, 이거 말고 이것도 좀 같이 좀 곁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들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 이 책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빅토르 프랭클 이 트라우마 치료의 실제 이 부분에서 힐링 트라우마 by principle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based living 삶 속에서 본인이 이완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정점 프로그램이라고 피나클 프로그램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기대하세요. 골반저 근육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이 부분을 아주 깊이 다뤄 드릴 거예요.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그 파트예요. 빅토르 프랭클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고유한 소명이나 사명이 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에요. 알아차려서 지금 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인생의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제가 사실은 완경선물이라는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글을 썼었어요. 소녀는 초경을 시작하면서 여성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완수. 그리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엄마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같은 그런 옥시토신 그러한 느낌을 무엇을 통해서 반려인 대신 돌봄의 대상인 반려견이나 이런 다른 동물이나 식물로 그 관심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그러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다 폐경이라는 아주 정말 매 순간순간도 내가 겪어보지 못한 건데 끔찍한 순간을 맞게 돼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지 않으면서 뇌도 혼란을 겪고 내 몸도 혼란을 겪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 그 시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책. 완경 선물이라는 책을 쓰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빅토르 프랭클의 이 글이 너무나도 저한테 와닿았었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인생을 되돌릴 수도 없다. 기회가 한 번뿐인 만큼 우리 각자의 과제는 각자에게 있어서 모두 다 특별하다. 그런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들 어떠냐면 외로워해요. 다 남이니까. 아까 어머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남이에요, 어머님은. 내 고유의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마음속 깊은 그 아주 심연의 불안감, 두려움 이것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서 자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외로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같이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의 그 외로움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 외로움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소개해드린 첫째 날에 소개해드려야 되는 이 제목 너무 좋죠? 이 Success Aging 이 안에 그 외로움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신경과학자예요. 미래의 행복은 뇌를 어떻게 단련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정말 이분은 신경과학자인데 제가 만났던 책 중에 정말 통섭의 힘, 완전 이걸 쫙 끌어안아서 정말 정리를 잘해주신 분이시거든요. 이 책의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외롭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좋고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두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움직임, 그리고 여럿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노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것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을 드려야 되더라고요. 꼭 쉬는 시간 주세요 하고 당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쉬고 10시 10분부터 Success Aging에 들어있는 정말 어떻게 노화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뇌과학의 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0시 10분에 뵐게요. 조금 쉬었다가 만나 뵙겠습니다.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몸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부분을 이제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인의 뇌에도 분명히 가소성이 있고, 가소성이란 뭐냐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신경 재배선과 적응이라는 위협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다만 나이 든 뇌의 기능 중 상당 부분이 느려져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다. 오랫동안 다르게 생각하고 뇌의 재배선을 노력해 오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온 노인들의 경우 신경가소성이 그렇게 많이 둔화되지 않는 듯하다. 전 자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그걸 어떻게 반복을 하죠? 같지 않은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반복을 할 때마다 신경이 재배선 되니까, 뇌회로가 다시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는 계속 탐색, 경험합니다. 아기들처럼. 아기들이 최고고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아기들처럼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돈이 생기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백,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더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돈을 써요. 책을 사고, 그리고 여행을 가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즐기고, 새로운 운동을 또 배우러 가고. 이렇게 되면 아기 때 우리가 그렇게 뇌신경 회로망을 엄청나게 우리가 발달을 시키거든요. 그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그냥 하나하나를 단편적으로 우리가 겪어 나가던 것에서 이러한 뇌신경 회로망이 잘 발달되면 그 다음에 예측 능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이 내용을 슬라이드로 다시 만들었으니까 제가 또 거기서 설명을 좀 더 드리고요. 이 책 내용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매번 다르게 반응해야 하는 모든 업무나 취미는 뇌가 치매와 경직,
신경성 위축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뇌는 이렇게 신경회로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세포 하나를 이렇게 뉴런이라고 하고요.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여기에선 신경전달물질이라는 화학물질로 떨어진 공간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 여기선 자체적으로 전기신호로 쭈루룩 가요. 그리고 이 전기신호는 여기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는 이러한 수초라고 하거든요. 이게 있는 신경이 있고 없는 신경이 물론 있지만 특히 뇌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감싸여져 있어요. 절연체로. 그랬을 때 이게 많이 감겨 있을수록 어떻게 더 빨리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초를 감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러한 절연체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자극은 뭐냐면 하고 또 하는 경험 자극이라고 해요. 반복. 피아노 처음 배울 때, 저글링 할 때 처음부터 잘했어요? 아니죠. 반복의 힘이죠.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 열심히 한다 그래서 피아노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반복, 같지 않은 반복.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너무 어렵게 막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마이엘린 쉬스, 수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내요. 슈반셀, 이거는 말초신경에서의 얘기고요. 여기 전공자분들도 계시니까 얘기 올리고덴드라이트. 그 뇌에서는 희소돌기 악교세포라는 곳에서 이렇게 수초를 감아줘요. 그걸 신경 악교세포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떠한 자극이 척수를 따라서 후각으로 들어갑니다. 감각신경이. 그러면 척수에서 쭉 바로 그냥 반사로 운동신경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뇌로 전달을 해서 뇌에서는 이걸 통합 처리해서 특히 이마에 있는 쪽에 전두엽에서 완전 이걸 인테그레이션 한다고 하죠. 통합 처리해서 뭔가 다시 운동신경으로 나오면 앞쪽으로 해서 아웃풋을 내보내거든요. 왜 그렇게 우리 생명체는 발달이 됐냐면 단세포 생물이 아니죠. 우리는 어떠한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느꼈을 때 단세포 생물이면 바로 그냥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세포가 모여 있잖아요. 이걸 요이땅 한꺼번에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신경체계가 잘 발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통합을 해줘야 되죠. 그게 뇌일 뿐이에요. 뇌가 막 만능이고 뭐 대단한 거고 뭐 막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몸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 감각을 쭉 받아들여서 여기에 있는 요게 바로 아까 강조드렸던 섬엽이라고 하는 애고요. 우리가 동물뇌라고 얘기하는 요 부위에 있어요. 가장 가깝게 있어요. 편도체랑. 편도체, 해마 얘네들이랑 가깝게 있는 뇌의 피질이에요. 이 신경세포라고요. 보통 신경세포는 바깥에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안으로 말려 들어간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회백질이. 신기하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어렸을 땐 끊임없는 탐색 과정이었죠. A 다음에 B, B 다음에 C. 그러면 어떻게 했죠? 아주 아기 때는 놀이로 배웠고요. 탐색 과정에서. 근데 어느 순간 학교를 가게 되면 탐색이 아닌 그냥 누군가가 알게 된 사실을 그냥 구역구역 주워 담게 돼요. 근데 어찌 됐건 그것도 하나의 공부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받아들입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서 탐색하는 과정이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많이 놀려야 된다는 거고 더 심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심할수록 탐색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영유 뭐 이래서 3살, 4살짜리들도 막 보내고 막 이래요.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심심하게 만들기, 그리고 탐색할 거리를 많이 주기, 그리고 탐색에 대해서 뭔가 결과를 걔가 발견을 했을 때 거기에 기뻐해주기, 반응해주기. 그러면서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가 공부해낸 거, 발견해낸 거, 그걸 기뻐하기. 트라이얼 앤 에러예요. 제가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의 성공을 경험하고 그 조금의 성공이 뭐가 된다고요? 나의 뇌를 기뻐 날뛰게 만드는, 중독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자극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걸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반복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한 성공을 통해 깨닫고 기억해서 A가 B, A 다음에 B고 B 다음에 C야. 그런데 이걸 건너뛰어서 A 다음에 E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스스로 갖춰나갈 수 있는 거죠. 남이 발견한 사실을 꾸역꾸역 외워서 우리는 A 다음에 B, C, D, E, F를 그냥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쳐요. 재미없어요. 내 내외로는 절대 흥분할 수가 없어요. 경험 자극을 통해 우리는 뇌회로를 만들어 갔고요. 이런 반복 경험 자극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는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이듦, 에이징의 혜택이죠. 어떨 경우? 조금씩 완벽주의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그냥 조금씩. 이 정도면 됐어. 오늘 요만큼만 할 거야. 근데 해보니까 할만해. 그러면 조금 더 하면 돼요. 근데 오늘 이걸 꼭 끝낼 거야. 나는 이걸 완벽하게 해내야 돼. 이거는 자기를 갉아먹는 짓이에요. 조금씩 하나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내가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 뭔가를 다른 거를 내가 놓친 건 없는지, 이거를 두루 살필 수 있는, 이게 바로 저는 공감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생각을 해주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삶에 뭔가를,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중강의 하는 동안 꼼짝 말아서 방에서 못 나와, 지금. 이거 조금 문제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동시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실성이에요. 꾸준히 해내기. 어쩌다 한번 해서 잘하는 거 그냥 이벤트죠. 영재발굴단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영재들이, 선재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즐기면서 살게 됐을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는 누구에게나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웰 에이징이고요. 본인에게 어떤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 어떤 습관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우린 웰빙감을 느끼는 웰 에이징, 잘 숙성되는 나이 먹어감을 즐길 수도 있고 노화되는 과정을 두려움으로 맞닥뜨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두렵거든요. 저도 지금 50살이고 이제 폐경이 될랑말랑 이러고 계속 그러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한 느낌이 예전이랑 정말 많이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가늘어지고 막 이러는 거는요. 그리고 피부가 쪼글거리고 막 자꾸 막 김이 올라오고 이제 거의 검버섯 수준이야. 까맣고 막 이러면 이 외모로 괴롭다. 저도 두려워요. 응?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이런 것이 나의 뇌의 활동, 내가 무언가를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 걸림돌이 아니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게 있었을 때는 우리는 이거를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고 뭔가를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안 되게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 주변에서 저의 그 까뭇까뭇한 기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빨리 해야 된다. 피부과 가라. 무슨 약이 좋다. 근데 별로 이게 신경이 저는 잘 안 쓰이는 이유도 이게 부작용인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좀 괴롭겠지만. 그래서 중강이가 좋아요. 필터. 이 필터를 이렇게 쓰면 이게 안 보여. 화장을 아무리 해도 안 가려지는 이 필터 시스템. 줌이 좋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자세가 불안정해지거든요. 어느 자세로 가냐면 태어났을 때 자세로 자꾸 가요. 응? 이렇게 구부려서 생리적으로 이렇게 굴곡된 자세에서 태어나서요. 점점 펴려는 노력을 엄청 했거든요. 아기 때. 시각 전장감과 고유수영감과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베이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전정 척수로라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목을 제대로 가누고 이런 그 전정 감각을 잘 깨워주는 이것이 몸을 펴게 하는 익스텐서를 자극시켜 줄 수 있거든요. 몸이 펴집니다. 몸이. 권혜미 선생님이 왜 우는지 알아. 공부는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못 졌지. 그치? 연결 지으셔야 돼요. 머리를 제대로 둘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꾸 목 스트레치 하는 게 단지 매주신경, 림프순환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정 안구 운동, 그리고 여기서 댄스는 전정 척수로 그걸 통해서 자세를 좋게 이렇게 펼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자극을 준다는 사실. 그걸 알게 된 걸 어떻게 해요? 삶에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본인이 먼저 느끼셔야 돼요.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감동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이진희 선생님 계시죠? 지금 병원 가는 중이라 카메라 마이크 못 켜신다고 했는데 아침에 너무 감동적인 메시지를 자꾸 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울컥울컥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지금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공유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워낙에 지금 그걸 나누는 삶을 하고 계시니까. 유방암 수술을 오른쪽을 받으셨어요. 근데 오른쪽만 아프고 오른쪽만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을 오그라드는 왼쪽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피지를 못하겠다. 근데 선생님 이게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왼쪽을 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발바닥에서부터 골반 전체적으로 왼쪽 느낌이 균형 능력도 안 좋고 그리고 골반이 자꾸 돌아가고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거를 알아차리게끔 만들어드리고 조금 일상에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도움을 드렸더니 그걸 알아차리시고 선생님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손이 안 펴지던 게 펴지네요. 신기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이 안 좋아요. 항상 이렇게 우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 방법들을 제가 알게 된 것을 삶으로 녹여냈고 그 감동을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려고 지금 이 과정을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걸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롭고 나만 이상한 아이인 것 같아. 이걸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야 되는 거야? 꼭? 왜 살아야 할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저는 너무 막 갔죠? 그렇게 가지 마세요. 부여잡으세요. 정신줄을 잡으세요. 이렇게 불안정한 자세는 생각보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살아가죠. 원래 이러는 거야. 나이 드는 건 이런 거래. 아우, 넘어질까 불안해. 그냥 안 움직여요. 더 나빠지는 거야. 움직이려는 노력이 결여되고, 트라이를 안 하니까 에러값도 없고, 성공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움으로써 더 좋아지는 이런 자세 조절 능력도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정말 우리는 겸손의 미덕을 배워야 돼요. 아기때로 돌아가세요. 아기때로. 평생을 위한 운동, 노년으로 향하는 길에 브레이크를 걸다. 10장 소개해 드릴게요. 빙판에서 미끄러져 골반 골절상을 입었대요. 몇 달 동안 그는 침대에 누워 지냈고요. 부상에서 완쾌하지 못했죠. 그 후로도 70대인데 7년을 더 살기는 했지만 그 세월은 그에게나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나 고통스럽고 답답한 나날이었어요. 골반 골절상이면 거의 베드레스트, 침상에서 한 1년 정도 지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극이 주어지지 않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경 시스템에 의한 자연스러운 그런 협응들이 다 무너져 내리죠. 그러면서 뇌가 망가집니다. 골반 부상 같은 신체 문제는 정신 상태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늘 앉아있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환경을 탐색하고 움직여야 하는 세상에서 진화했다. 그런 자극이 없으면 뇌는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없으며 갑자기 의욕을 잃기 쉽다. 전체 유기체의 건강과 행복을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죠. 뇌와 몸을 나누는 이원론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체 활동,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단일 요인은 무엇일까요? 신체 활동이고요. 내 책에서는 움직임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한 몇 가지만을 다룹니다. 바로 기술, 적응, 자연세계에서 지각 충실도 알아차리셔야 돼요. 하지만 이 밖에도 문제 해결, 사회적 강화, 심신조화, 맑은 공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제가 그렇게 만능일 것 같고 집에서도 이렇게 저는 자연 숲에 있는 것처럼 즐겨요. 호흡과 스트레치로 그러다가도 전 또 뛰쳐나갑니다. 동네 뒷산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또 어떻게 갑자기 여행 계획을 잡습니다. 왜? 뭔가가 이렇게 경험 탐색에 있어서 자꾸 뭔가가 고갈되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양하게 경험을 우리는 추구해야 해요. 거기에 저는 돈을 써요. 아끼지 않고. 바람직한 노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재를 단 하나만 고른다면 성실성이라는 개인 특질이다. 성실성은 삶에서 수많은 긍정적인 결과 관련을 나타낸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변합니다. 무슨 성격 특징, 기질, 성격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변해요. 우리는 그게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책가방을 10번을 쌌어요. 집에 불을 껐는지 가스가 생겼는지 초등학생 때 그 확인을 하고 다니고요.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했어요. 왜? 내가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그딴 걸 왜 신경 쓰냐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지 그건 내게 아니라고 또 오은영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동을 받았어요. 나의 감정에 충실할 것.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젠 바뀌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편안해요.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좀 더 성실해지려고 애쓰거나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으며 괴롭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혜택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최근 과학은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종교에서 주장해왔던 내용, 즉 성격은 변할 수 있고
사람은 80대를 지나서도 세상과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예요. 쉽게 변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미 자기 방식을 고집하게 된 노년. 학술적으로 설명하자면 노화한 뇌에서 생물학적 고착이 발생할 시기에는 특히 변화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더 많이 배우신 분,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더 높아봤던 분, 그런 분들은 어렵죠. 어렵죠. 새로운 생활방식 선택지를 채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생활방식 변화가 왜 중요한지 기억한다면 동기 수준이 다소 시들해질 때도 그 변화를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6장에서 정서에서 동기로 노화와 행복의 관계 소개해준 이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정서, 이모션이라고 하는데 이 정서라는 단어가 움직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강렬한 정서를 느낄 때 감동받았다고 말하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볼까요? 카메라 다 끄고 계시네. 카메라 좀 켜보세요. 어깨를 으쓱 해볼까요? 어깨 귀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투. 어깨 귀 하나, 둘, 셋, 넷, 다섯, 투.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이나 하고요. 어깨 등짝 조이세요. 등짝 조이고 끌어내리기.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이거 했을 때 으그득 하죠. 으그득 해. 그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평상시에 잘 얘를 깨워내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이 쇄골 있거든요. 쇄골 있는 부분에 선생님 정확하게 짚으세요. 권혜미 선생님. 쇄골의 중앙 요 부분, 온폭 들어간 부분, 쇄골의 중앙 여기 온폭 들어간 부분에 손가락을 꽉 누르면 안 되고요. 어머, 이재인 선생님 어디에 있는 거야? 병원 간다더니 저기 숲속에 있는 것 같아. 병원이요, 병원. 병원이에요? 병원인데 왜 이렇게 숲속이야? 공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거기 뒤에 배경 너무 멋있다. 여기 보시면 쇄골 중앙에 여기에 온폭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에 꾹 누르는 건 아니에요. 살짝 얹어 놓는 거예요. 살짝 얹어 놓고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 여기를 살랑살랑 이렇게 스킨 스트레치예요. 이렇게 쪼물락. 그러면서 어떻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만 해도 제가 꼬물락 한 것처럼 움직여져요. 근막적으로. 근데 여기서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게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돼요? 이거 움직이죠? 그걸 같이 할게요. 깊게 들이마시기, 내 몸은 풍선. 살짝 오줌 참기, 똥 참기 정도로 골반절을 살짝만 잡고 내쉬면서 끌어올리면서 어깨 귀,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내쉬기. 다시 깊게 들이마시기. 내쉬기.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림프 청소의 영번, 횡격막 호흡, 그리고 몸통 가까운 데에서부터의 움직임을 통한 스트레치, 근막 슬라이딩, 그리고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목의 움직임, 귀 속에 있는 전정감각, 모든 걸 다 녹여낸 거거든요. 오늘 저랑 처음 하시는 분은 정신 없으실 거예요. 계속 이거를 반복할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알아차리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움직임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푸근해져요.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에 따라 아주 즉각적으로 좋아져요. 그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움직임을 저는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해 드리는 사람이고요. 정서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진화했다. 하고자 하는 마음.
정서는 특정한 행동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어떤 느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면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거든요. 알아차리는 것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느끼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뇌부위, 아까 말씀드렸던 섬역,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질 좋은 움직임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랬고요. 이 섬엽이 바로 영어로 돼 있죠. 바디 이미지는 신체 상이에요. 내가 나의 몸을 인지하는 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나를 제대로 깨닫는 거, 알아차리는 바디 어웨어니스, 뭘 통해서? 근막 슬라이딩을 통한 고유 수용 감각, 신체 내부 수용 감각, 이런 것들을 통한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능력, 그리고 또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나의 신체상은 나의 경험들, 그리고 내가 들어왔던 얘기들, 나 멀쩡하게 날씬한데,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자꾸 나보고 살 빼래. 제 얘기예요. 아니, 운동 가르치는 사람이 몸매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살 빼세요. 이러더라고요. 트레이너들이, 남자 트레이너들이. 저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왜? 나의 바디 이미지는 괜찮거든. 다른 사람의 쓸데없는 얘기들은 거를 수 있어요. 왜? 나는 내 몸을 사랑하는데? 나는 지금 바디 어웨어니스 충분하고 바디 이미지, 나의 신체상은 나의 경험으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아차리고 한 내용에 의하면 이 정도면 훌륭하고 난 나를 사랑해. 쟤네들이 뭐 전문가래. 그리고 선생님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쫙 몸매가 이래야지. 그건 니들 생각이지. 좀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다, 얘들아. 좀 공부 좀 하고 고객을 응대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솔직히 요즘 저의 마음이에요. 근육을 키우고 몸매를 예쁘게 하고 꾸밈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정신과 의사이신 문요한 선생님께서. 그런 꾸밈 노동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남한테 잘 보이면 내가 행복한가요? 내가 보기에 예뻐야 행복하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깨졌을 때 이 엠마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지 평균 6시간 이상 그냥 안 움직이고 앉아있는 습관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과장이 큰 것 같아요. 앉아있어도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 했던 대로 살랑살랑 움직이고 호흡하고 해주고 어떻게? 중간중간 일어서서 중력에 노출해주고 그러면 선생님 솔직히 앉아서 지내는 거 12시간도 앉아 지내잖아요. 그쵸? 몸을 느끼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뇌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자가 무슨 의자라고요? 불편한 의자. 가장 좋은 방석? 이런 걸 산다고요? 절대 그런 광고에 넘어가지 마세요. 근막 슬라이딩 존에 있는 그런 감각 정보를 뇌에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질 좋은 움직임. 제가 나중에 더 강조 드릴게요. 노화와 행복의 관계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계를 보면서 해야 돼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정리를 해야 될 듯해요. 정서에서 동기로 노화의 행복의 관계 페이지 2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통증을 느낄 때도 우리는 맥락에 의지합니다. 좀 전에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우리 뇌는 분노와 보복하고 싶다는 욕구와 또는 두려워. 이걸 또 맞지 않도록 도망가고 싶다는. 이게 무슨 신경이냐면 교감신경계를 발동시켜요. 자율신경 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감신경이 발동되면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기 위해서 동공은 확장되고 침범비는 억제되고 소화는 안 되고 장기는 다 떨어지고요. 어디로만 혈액이 공급이 되냐면 심장과 근육에만. 그 얘네들만 아주 파이팅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근막, 근육을 싸고 있는 막, 근막이라고 있거든요. 얘네들을 막 수축시킨대요. 아주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하게 만들기도 하죠. 교감신경. 기찻길에 아기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초스피드로 달려가서 아이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영무원의 선행. 또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차를 고치다가 깔렸어. 몇 톤 되는 것을 들어 올리는 딸의 괴력.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달시켜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스트레스가 잠깐 있고 없어져 버리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좋은 것인데 우리 몸은 이러한 스트레스에도 이렇게 교감신경이 이렇게 반응하지만 그러지 못한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스트레스들. 어떤 거죠? 지금 종합소득 신고하고 막 이러면서 미치겠다 막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서류 업무 하는데 이건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말할 바도 아니고 상사와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나는 이런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누군가. 이런 것들 다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는 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갱년기장애 있으신 분들은 면 이건 교감신경이 계속 우리를 항진시켜요. 교감신경 항진병이에요. 만성 스트레스로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는 너무나도 많은 책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가짐을 달리 먹으면 달라져요. 그러나 방금 전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서 아픈 것처럼 신체가 겪는 느낌은 같지만 이건 나는 이거 아픈 게 누가 때린 게 아니라 내가 좋으려고 예방접종 맞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전환시키면 교감신경이 흥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동료와의 갈등 얘기 중에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살 빼라 그러는데. 아니 소위 운동 가르치신다는 분이 몸매가 그러시면 안 되죠. 열받죠. 열받지.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바꿨어요? 아직 멀었구나. 조금 더 지혜롭게 공부를 더 하렴. 너희는 운동을 그래서 하는구나. 남한테 보이려고. 너희 고객들한테 네 몸을 과시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네 몸을 만드니 꾸밈 노동을 하고 있었구나.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희 스트레스는 없어요. 아니 조금 남았다. 지금 이렇게 또 뒷담화하는 거 보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생존회로는 우리가 다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조절하는 화학체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인체에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유대감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집단으로 음악을 들을 때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하는 그런 연구가